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득과 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예, 지난번에는 뭐 짧은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하고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 미국 상원 통과하고 하원에서 표결 앞두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뭐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요.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쟁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주요국들의 뭐 움직임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이제 표결만 남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은행이 할 것인가, 뭐 비인가된 뭐 그 일반 민간에서 주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 자산을 뭘로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런 상환 의무 크게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발행 주체가 누구인 것인가 준비 자산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상환 의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상환 의무를 뭐 부여하고 그걸 강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금 세탁이라든가 뭐 테러 자금 조달 금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성문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문화했으면 누가 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은행하고 이제 인가된 이제 신탁 회사만 이제 발행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뭐 주요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이제 유럽은 이제 EU죠. EU는 이제 미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준비 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자산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법정화폐로 준비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자산으로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자금결제법을 그 통해서 여기도 역시 발행에 대한 부분, 그 은행하고 인가된 신탁회사.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기관만 발행하는 것으로서 뭐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 그 싱가포르도 역시 보시면 역시 인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일정한 규모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상한 책임을 부여하고 대부분 다 이제 의무를 강제하는 데 있어서 지불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그걸 강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보다는 좀 더 이게 안정화된 은행이라든가 인가된 신탁 회사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해라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은행이나 어느 정도 신탁 회사 이렇게 된다는데 지금 아마존하고 월마트 그러니까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희망사항이다. 네,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에서도 자기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뭐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으로 결제, 대부분의 신용카드 결제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그 플랫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라든가 자금이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어떤 자금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네 결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비자라든가 마스터망을 타게 되면 수수료가 3%에서 4%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결제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니어스 법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인가된 신탁 회사만 지금 발행하게 돼 있어서 글쎄요 어떻게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월마트가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금융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런 금융 생태계를 뭐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시너지를 많이 낼 것이라는 그 사전적인 포석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자기네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소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는지 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이득으로 이어지는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구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대형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범용성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다져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결제를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사용자의 편리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어떤 멤버십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입할 때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훨씬 더 기존의 그 지급결제 수단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그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이 자기네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지급했던 어떤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어떤 금융 생태계에 어떤 부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상당히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이 그 레거시 금융 의존을 해가지고 어떤 지급결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자사의 물품을 판다든가 자기 플랫폼에 있는 물품을 거래한다든가 이렇게 했지만, 그 직접적으로 발행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존에 들어갔던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분, 어떤 금융에 대한 의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저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뭐 월가의 황제라고 칭해지는 그렇죠. 사람인데 네. 사실 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그동안 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스는 뭡니까? JP 모건에서 JPMD라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했다? 이 JPMD는 뭐며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이게? 근데 사실 뭐 그 JP 네. 모간이 이번에 처음 발행한 건 아니고요. 네. 2019년도에 한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 JPM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네. JPM이 이제 모간이 이제 그건데 JP 모간 네. 예, 그 토큰을 이제 한번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토큰? 네네. 기존에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이제 범용성이 훨씬 더 넓어진 거고 네. 그때는 좀 폐쇄형 자기네들끼리만 거래하는 예. 이런 코인을 2019년도에 발행을 했다가 네. 상당히 좀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예, 예. 상당히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JPMD 이제 JP 모간 디파짓 코인 토큰을 어허, 이제 어허, 발행하자라는 어허. 예, 이제 예. 생각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예. 그 아무래도 이제 JP 모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이고 예. 그런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런 코인을 갖다 발행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과 기업 간의 결제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해외 무역 거래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범용성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달러 기반의 어떤 송금이라든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시장에서는 그 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제이미와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이었어요. 이걸 뭐하러 하냐. 네. 이 기존에는 레가시 금융으로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뭐하러 하냐. 이런 식의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회의적인 입장을 갖다가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가상자산 시장,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 빅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대로 교수님 설명을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 JP 모간에 예금이 됐건 뭐 주식이 됐건 뭔가 내가 갖고 있는데 네네. 내 자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의 JPMD라는 토큰 내지는 네네, 코인 그걸로. 형식으로 네네. 이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네네. 어디다 담보로도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네,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달러 기반을 찾아가지고 그걸 뭐 지급결제 수단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JPMD란 그 코인을 통해 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뭐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한을 공급받고 거기 지급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업 간의 어떤 무역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범용성을 점점 키워나가는 어떤 기초적인 그 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그지 겁니다. 뭐 JP 모건만 하겠습니까? 뭐 시티는 못 하겠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칸들 못 네,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준비를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다고 다 볼 수 하고 있죠. 있다? 네네. 야 진짜 현찰 사라지겠다. 네. 굳이 뭐 그 지금까지는 어떤 달러 기반의 어떤 지급결제 수단에서 네. 이 코인 기반의 어떤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쪽으로 예, 계속 예.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안정적인 코인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달러 이제 같은 법정 화폐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USDT, USDC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까지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은행 지급준비금처럼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담보처럼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글쎄, 예. 그래야 이게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게 좀 약간
의문시되거든요. 네, 역시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민간 주도로 만약 발행했을 때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지급 준비금을 100% 가져갈 수 있느냐. 글쎄.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예. 언제든지 코인을 그 법정화폐랑 교환을 요청을 하면 네. 바로 교환을 해줄 수 있느냐. 예, 이제 그거죠. 여기에 대한 이슈가 그거죠. 가장 있는데요. 네. 아마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기존에 이제 테더라든가 그 USD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습니다. 그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환을 요청해도 실질적으로 누가 주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뭐 이런 예.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제도화가 지금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급 준비금을 100%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상환을 요청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강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지급 준비금을 투명하게 이제 관리하는 예, 것도 예.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외부 감사에 대해서 그 이 외부 감사 의무를 갖다 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시간 어떤 공시 체계를 유지해서 그 어떤 그 기업이 발행인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공시를 통해 가지고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급 준비금을 대해서 그 실시간으로 예. 그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체계도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우려라든가 뭐 불안은 좀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조금은 이제 그게 남는 게 좀 전에 자막으로 처리되기를 뭐 지급 준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 네네. 솔직히 안전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국채들, 네네. 미국 국채들 그냥 뭐 국채 가격으로만 따지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 코인 발행해서 돈 들어온 걸 갖다가 뭐 법정 화폐인 달러만큼만 들고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네. 이걸 무슨 뭐 미국 국채를 갖다 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이제 자꾸 그 단기 채권만 네네.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앞으로 채권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의심도 생기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미국 국채라 한들 보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채 가격도 흔들릴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뭐 정 안 되면 아예 뭐 만기 때까지 끌고 가면야 뭐 우리 원래 했던 그 돈 찾을 수 있으라고 합니다만 여기도 소위 말해서 뱅크런 비슷하게 코인런이 있다고 치죠. 나 스테이블 코인 못 믿겠어. 나 지금 돈 내나 했을 때 들고 있던 국채가 사실 그동안에 가격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 국채를 팔아서라도 줘야 되는 상황일 때 이게 빵꾸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이제 준비 자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법정 화폐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담보 자산으로 네, 갈 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의 이제 미국의 국채는 한 36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제 USDT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를 갖다 매입한 것이 그 1,20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준비 자산을 그러니까 준비금이죠. 그걸 갖다 법정화폐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네가 이제 금이라든가 다른 이제 준비 자산으로 갈 것인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스테이블 네. 코인에 대한 준비 자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법정화폐로 그 실질적으로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어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매듭이 져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원화 기반이니까 아무래도 원화를 예. 은행이라든가 지정한 그 이 수탁 기관에다 맡겨놓고 그 수탁 예. 기관에서 그 돈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시 100억 원을 발행하면서 100억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 200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네가 어떤 필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자산에 대해서는 뭐 은행이라든가 어떤 예. 수탁 기관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예. 그 은행에서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채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허.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것은 어떤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맡은 곳에서 고유의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뭐 국제를 사라 뭐 아니면 운영을 해라 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좀 더 나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급 준비금 준비 자산을 법정화폐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담보용 자산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약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화폐 기반으로 담보를 잡아서 운영을 하게끔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리스크는 좀 더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질문 드리고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정도의 어떤 빵꾸 나는 거는 각오해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닉슨이 빵꾸 낸 거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뭐 달러 주면 그 달러 적혀 있는 금액만큼 금 주겠거니 믿고 네, 그렇죠. 거래했더니만 네네. 갑자기
못 바꿔주거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근데 역사상 최고의 부도를 당했는데. 근데 뭐 좋은 지적이신데 이제 달러 구매력의 한도가 과거에는 1달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허시초거래를 갖다가 20몇 개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1달러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달러 구매력이 상당히 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핀테크 업체들도 그렇고 좀 상표권을 지금 계속해서 출원하고 있는데 이게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이제 지적이신데요. 그 이게 브랜드 선전점이라고 좀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선점?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는 이제 브랜드를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무슨 코인, 뭐 무슨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출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도 좀 전에 보니까 뭐 예. 상표권 출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네네. 상당히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게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정작 실체가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이 동반되지 않고 어떤 그 상표권만 계속 출원한다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 얘네가 뭔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쓸 수 있지만 정작 보면 안에 내용이 거의 없을 수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그 사전적인 포석이 될 수는 있긴 하긴 하지만 어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이 투명한 이 자금의 흐름성을 갖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 인프라도 좀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 자산의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그 어떤 업권에다가 아니면 시장에다가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표명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이제 브랜드 선점만 지금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비판도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 선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같이 발표해주면 훨씬 더 그 기업은 그 튼튼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때 생각나네요. 인터넷 초기에 그냥 일단 뭐가 실체는 없는데 따따따 다음에 그 멋있는 이름으로 등록부터 선점해 놓는. 네, 먼저 이제 지르고 보자 뭐 이런 먼저 것도 상당히- 지르고 보자. 예, 예. 그것도 나중에 뭐 돈 돼서 막 팔고 이러던데.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네. 상당히 돼 있고 그리고 마켓시어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 점유율은 USDT하고 USDC가 전체 시장에서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만약 이렇게 여러 군데 업체에서 발행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발행은 상당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국제 시장에서 그 통용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봐야 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업의 어떤 실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지 그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발행만 그쳐가지고 예. 거기서 끝나는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